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현직 대통령입니다만 이제 곧 전직 대통령이 될 텐데 22조짜리 대형 배임 사건 이걸로 규정해서 형사상 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10만인 클럽 특별기획 4대강 예비청문회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기환이라는 독자가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저쪽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놔두세요. 다리 죄다 무너지고 물바다 되어버리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선량한 아무 책임 없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쪽 사람들이 참 마음이 착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저쪽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귀중한 시간 내가지고 지금 대안 방안을 또 마련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조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책임자와 적극 가담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규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지금 연결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 위원님, 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책임자 이러면은 우리가 뉴스에 잠깐 등장했다가 잊혀져 버리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대강 사업만큼은 반드시 뭔가 좀 정리된 책임자와 적극 가담자를 규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듯이 그에 준하는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이제 우리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님께서 환경운동 연합 차원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그 환경운동연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뭐 파워블로거 분들과 네. 전문가 분들과 네네네. 일반 누리꾼 분들과 함께 참여를 같이 했었고요. 네. 저는 이 4대강 사업의 그 핵심 책임자와 찬동하셨던 분들을 네. 기록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판 정책 실명제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패한 국책 사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네. 피해는 막대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네.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다시는 이런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판 정책 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은 실패한 국책 사업입니다. 네. 이런 사업에 22조원이 잘못 사용돼서 낭비한 사례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고요. 네. 역사가 기록을 해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 기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병수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예. 취지의 글을 올리셨다고요?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 감사원 결과를 딱 보면서 딱 뭐가 떠올랐냐면 친일 인명록 사전 사업을 했던 일이 떠올라가지고 네.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일과 그다음에 잊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단지 조사만 해서 조사 자료집으로 그냥 어떤 단체에만 보관할 게 아니라 네. 전국 도서관에 국민들이 누구나 관심 있으면 그 책을 살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가서 볼 수도 있게끔 책으로 엮어내자.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저부터 모금 운동을 돈을 내서 하겠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나 없이 나도 모금 운동에 참여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하자. 이걸 반드시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이건 조만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네. 정말 너는 서점에서 이게 워낙 큰 방대한 책이 될 테니까 그들이 한 말들을 다 기록하고 신문 스크랩도 다 하고 네. 해서 만들 책이라서 방대한 자료니까 네. 굉장히 두껍겠죠.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서 판매하기는 어려울 거고 모금을 해서 만들어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찬성하고 앞에 돌격대장하고 또 책임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대통령 사업이고 저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4대형 사업이 4대형 사업에서는 국가 사업이었고 좋은 일이었다라고 본인이 자랑하니까 우리는 그 4대형 사업 찬성한 사람에 대한 명단만 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옳고 그름은 떠나서. 제가 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바로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18대 국회에서 뭐 솔직히는 워낙 200석 너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기 여당이 독주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친이계라고 하는 건 뭐 다 같이 또 그분들 성향상 다 돌격대장 또는 이제 앵무새 역할들만 하는 거고요. 가끔 그래도 반대 의견을 얘기할 사람이 친박 의원들이란 말이죠. 이한구 의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이한구 의원도 말만 그렇게 했지 다 저기 강행 처리하는 거 예산 처리하는 거 다 했어요. 무슨 소리 맨날 립 서비스만 하고 순전히 정말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중에 아니 제가 적용되겠네요. 얘기하는 게 아니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이거는 박근혜 당선인이 TV 토론에 나와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나와서 얘기하신 거. 그래서 제가 사실 18대 국회에서 네. 왜냐하면 세종시도 본인이 지켜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다. 네. 박근혜 의원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엄청나게 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침묵으로 동조한 겁니다. 예. 그렇죠. 표를 찍어가지고 예산 준 겁니다. 그 중에 친박 의원들은 친수법 같은 것도 송광호 위원장 국토위원회에서 처리되도록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사대강이라는 거에 대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을 분명히 다 기록을 해야죠. 네. 그런 내용, 그러니까 딱 사람 명단만이 아니라 4대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 가지 딱 보면 제가 이게 있습니다. 얘기 드릴 뜻이 예. 뭐냐면은요. 바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맨 앞에 나선 사람들, 뭐 돌격대장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가령 예컨대 뭐 정종환 장관이라든가 지금 권도엽 장관이라든가 수공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네. 왜냐면 바로 얘기 실패한 국책 사업이 왜 그렇게끔까지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국가재정법을 바꿨기 때문에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네, 거예요. 수공에다 8조를 갖다가 빚을 안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한 짓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런 거를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국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봐야 앞으로 박근혜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지. 아니 가만히 앉아가지고서는 마치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문제를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이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저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나서 그러냐. 네. 제가 정말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네. 저는 18대 국회에서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못 막았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갖고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같이 겁니다. 가야겠죠, 의원님. 네. 그 시스템 당연히 바뀌어야죠. 좀 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데 이런 일에 대한 사람도 부분도 좀 침묵하는 사람은 좀 어떻게 빼낼 수 있는 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책임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규명, 그다음에 명단 작성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이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김진애 전 의원께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꼭 저는 포함돼야 된다 왜냐면요, 이렇게 저는요,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350인 명단을 봤어요. 거기에 박근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동조한 큰 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럼요. 왜냐하면 불구하고 제가 그 책임을 다 막자라는 관계했다는 것도 거죠. 아닙니다. 스피드.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너무 스피드전 했기 때문 아닙니까? 네. 너무 한꺼번에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시에 그때 예산할 때 이거는 조금만 스피드를 조절을 하거나 규모를 네. 좀 조절하는 것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말 한마디 못합니까? 국회의원이? 네. 그 말이 됩니까? 제가 한마디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위원인가요? 그분도 그 옛날에 글에 박근혜가 나서야 된다라고 글 썼었거든요. 분명히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야 된다. 요거 잠깐 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방금 전까지 실패한 국책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4대 사업이. 이건 실패한 국책 사업이 아니에요. 실패한 이명박 한 개인의 망상 사업이지. 국책이란 이름만 썼을 뿐이다.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4대강 사업 홍보책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책 사업을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어서 홍보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이명박이가 이렇게 홍보책을 만들어 전 국토에 뿌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4대강 사업은 홍수를 막고 가물 막고 수질을 개선한 국책 사업이 아니라 이명박의 변종 운하를 이루기 위한 망상을 이루기 위한 이명박 한 개인의 사업이었고 거기에 한 개인의 망상적인 허망한 사업에 25조라는 돈을 강에 퍼박았고 이명박 한 개인의 망상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거기에 부역을 한 정말 잘못된 사업이었다. 이거는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명시하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점에서는 제가 한 가지 제가 오늘 요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책임 묻는 거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개인 사업이고 대통령 사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 독일 나치 시대를 제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 히틀러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서 독일이나 나치즘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독일이 그 전후에 그런 말하자면 갱생 과정을 거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대통령의 한 사람의 책임, 이명박 대통령의 한 개인의 뭐 망상이든 야망이든 이거 하나로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거는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허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뭐냐. 이게 뭐 정당부터 국회부터 청와대부터 정부부터 그리고 거기에 그 먹이사슬에 저는 숭악한 먹이사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정말 숭악한 먹이사슬. 이 먹이사슬을 깰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내지 않으면 가령 예컨대 똑같은 얘기로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보금자리 사업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만약 새로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본인은 굉장히 이거 좋은 거라고 나와서 대통령 사업이라고 나와서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맞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시스템의 체계로 좀 봐야 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악인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원 교수님, 지금 이제 책임자 규명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 1번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소송 당한 사람도 있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이 책임자 리스트에 넣고 싶은 마음도 있겠으나 이런 우리가 책임자를 규명하면서 그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걸 보면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고민을 해볼 때 참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러니까 4대강 사업과 같은 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구조였다. 그 당시 라는 게 참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성공 여부에 이제 시금석이 될 게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비대위에서는 그 조금 발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구 권력이 죄송합니다. 인수위 신구 권력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뭐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금석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촛불이 또 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참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구나 했을 때 과연 그 어떤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지식인들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찬반 전문가들이 언론기고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이철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시 이제 정립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 과연 지식인들 또는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문가였다는 그 하나만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본인들이 가리키는 거하고 현장에서 또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안동 이마댐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황당한 사업인가 하니까 낙동강 본류에 안동댐이 있고 그다음에 반변천을 올라가는데 이마댐이 있고 가운데 안동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널로 뚫어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1,200~300억이 듭니다. 논리는 이겁니다. 안동댐이 물이 많으면은 이마댐을 보내고 이마댐이 물이 많으면 안동댐을 보내는데 이건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동 이마댐인데 안동댐이 물이 많으면 밑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많은데 풀면 되는 거죠. 밑에 내려오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연결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상공사가 이제 입찰 설명회를 할 때 다 설명하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이 안동 이마댐의 연결 사업에 대한 그 논리적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 제 아는 그 후배 한 명이 그게 이제 관여를 하면서 참 자기가 이런 황당한데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팔아먹어야 되는 어떤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렇지만은 자기도 어떤 소속된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바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특히 지식인들 특히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당당하게 그리고 그 정확하게 진실되게 전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독자께서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 여부가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느냐, 아까 이런 우리 얘기가 오갔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네요. 세계적으로 처벌 판례가 없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런 멍청한 공사를 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장어를 좋아하나 보신데 몸에 좋은 장어도 바다에서 못 올라옵니다. 이 보호 때문에 4대강 공사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 지금 이제 박찬욱 교수께서 지식인 사회도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남은 시간에 차례차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치계 얘기하셨으니까 또 지식학계 얘기했는데 이후에 언론계라든지 보수단체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영상을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봤을 때는 이 4대강 제항 사업의 핵심 책임자는 누구다. 그리고 이 사람은 꼭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관련 임명사전을 만들 때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대강이라는 이 제항 사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찬동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좀 한두 편 이렇게 모아보는 영상인데 그걸 한 2분 정도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 유립 사업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사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이 하천, 우리 신음하고 있는 이 강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자는 사업입니다. 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에는 그만큼 안전하게 하자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천을 통해서 우리가 가뭄, 홍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숲이 조성된 그런 공간, 이런 아름다운 하천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누구라도 와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문화, 예술이 싹들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정서가 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될 거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하천 사업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과거 10년, 20년 동안 보가 생기고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제 생각에는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말이 되고요. 카트리나 보셨잖아요. 본류가 터지면 카트리나 홍수하고 똑같아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가
위험해지는데 국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대홍수를 방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인 거고 그다음에 소하천이라든가 도시하천에 대한 방안은 지자체에서 국가 관리 하에서 홍수가 관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강이라는 생태계에는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생물들을 생각한다면 말라가는 물을 보는 그 물고기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사실상 강엔 어떤 형태로든 물이 안정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독자분께서 지금 우리가 틀어준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남기셨네요. 헛소리를 저렇게 떳떳하게 하기도 힘들 거다. 그런데 저 자료 영상 보니까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토론회 한 것도 있네요. 한 2년여 전에 아마 한 것 같은데 박창훈 교수님, 이제 학계에 있는 분으로서 저 영상을 새삼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그때 우리 신명필 법무장님하고 부산대 신현석 교수, 저도 그때 신명필 법무장하고 따로 했고 신현석 교수하고 따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지금 이 시점에서 참 찹찹합니다. 같이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법무장님, 신 법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동문이고 또 신현실 선배시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만은 할 얘기는 좀 드리는 게 뭐 후배된 도리로서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현실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지워버리고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지금 낙동강에 가가지고 한 이틀만 현장을 쭉 다니다 보면은 이게 이런 사업이었구나. 물 색깔은 지금은 이제 갈조가 피어가지고 누런 갈색입니다. 그리고 보호 주변에는 그 공원을 사대강 사업하면서 234개를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의 공원은 거의 흉물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천을 디비고 나면 제일 먼저 들어서는 풀이 망초라는 게 들었습니다. 그게 망할 망자에다 풀초자입니다. 그래서 일명 망초공원이 낙동강에 많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숲이 우거지는 게 아니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니까 모래를 퍼가지고 올려놔니까 모래 사이로는 물이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가 사막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보호 부근에 가보면은 참 그 공원 그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위험스러운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현장을 한번 보면은 지금 그때 제가 뭐 토론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가슴을 우리가 열고 보면은 우리가 또 다르게 보일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명필 전 본부장과 권도육 장관께 똑같이 하셨어요. 4대강 반대하시는 분들 현장 보면 찬성으로 바뀔 거다라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학계에서 그동안 찬성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철학적 소신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2007년 대선 때부터 어떤 이명박 캠프와 연관되어서 이게 연루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그 수장공사가 저를 이제 고소고발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열심히 조사를 받고 끝나고 이제 딱 그 전철을 딱 탔는데 페이스북에 훈장을 받았다고 훈장증하고 훈장하고 올려가지고 쫙 돌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참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 찡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또 증언을 하는데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다. 어디에서 용역받다가 수많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됐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우리 토목 쪽에서는 정부기관에 주로 관공 쪽에서, 관광시 쪽에서 용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어떤 현실인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바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질문이 그래서 이 사회를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하려 그러면은 그와 같이 잘못된 어떤 논리로 가지고 많은 국민을 아까 우리 철재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키는데 엄청난 마약의 놀이를 했다고 된다면은 그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객관적인 평가는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진애 전 의원께서도 학계에서 계셨으니까. 아니 저는 학계는 아니고 저는 저야말로 공부를 하셨으니까. 실무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단 임명사전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일단 1152명 그 훈장 받은 사람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약 4대강 관련해가지고 약 1152명 정도를 포상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명단을 안 내놓고 있죠? 왜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왜 펄펄부터 하고 있는데 왜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면 저는요 솔직히 지금 뭐 머릿속에 막 그 뭐 여러 얼굴들이 뭐 굉장히 떠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 보시면은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확신범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저는 예컨대 박재광 교수,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박재광 교수 같은 사람은 거의 확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목숨 건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김계현 교수 수공회 사회이사하면서 인하대 교수인데 나와서 저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이런 양반도 굉장히 뭐 찬성을 하는데 이분도 확신범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확신을 하는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부분의 그중에 이제 돌격대장들은 솔직히 속에서는 확신 안 해도 저희 확신인 척합니다. 가령 예컨대 정종환 장관. 저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 없었으면 절대로 초기에 4대강 사업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다 모든 촉대를 맸으니까 법 바꾸는 것부터 수공에다 주는 것부터 수공에서 쪼개가지고 170개 공고 알받게 하는 것부터 다 그냥 많이 한 겁니다. 이거 그런 사람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는 확신이 없어도 이건 내가 돌관해야 되나도 아마 돌관 공사 때문에 더 재밌어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좋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 규모와 스피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이건 조금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다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게 어느 만큼 상식이기 때문에 고이면 썩는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좀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새를 못 잡는 겁니다. 새를 못 잡는 이유는 대통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다 잘라버리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저도 국토부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래서 4대강 그 대운항 못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선거 저쪽에서 졌을 때 그때는 이제 확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럴 때 좀 대한정 우리가 줄 테니까 대한정 가져가 설득 좀 해라. 청와대만 가면은 입도 뻥끗 못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입만 뻥끗하면은 그냥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가령 이한구 아까 얘기했던 이한구 원내대표 그거 3번인가 얘기했던 거 압니다. 그러면서 완전 립서비스만 한 거고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박근혜 의원은 아예 얘기를 안 한 비겁함이죠. 그다음에 그때 저하고 국토위에서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인 김기현 의원 완전히 그쪽에 편에 서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시에 친위 위원들 백성원 위원이라든가 장관건 위원들 완전히 돌격대장들은 지금 이제 다 잘려져 나갔죠. 그리고 원희룡 위원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고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대안 마련해가지고 원희룡 의원이 그때 불교계하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원희룡 의원이 지금 원회에 계시지만 아니 수질이 나빠지면 한나라당에 정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얘기했습니다. 정권 내놓으시죠 이제.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그때만 모면을 하면서 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보신주의.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어디 물린 게 있을지도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겁함. 저는 왜냐하면은 솔직히 그 뭐 가장 밑에 급 실무자들한테는 좀 안 됐기만 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업자들도 참 안 됐습니다. 그 돈에 목숨 걸어가지고 먹고라도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가지고 지방에서 일자리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치인, 관료들 특히 앞에 나서서 돌격대장한 관료들, 그 다음에 저기 전문가 지금 그 사람 전문가들은 용역 받고. 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맨날 뭐 자문료 받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언론인.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책임 물어야 됩니다. 자, 박창원 교수님. 이제 조금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이죠. 학계에서 이렇게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적극 추진했던 분들 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유감을 표시하거나 좀 약간의 반성, 되돌아보는 그런 흐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저도 우리 토목계, 우리 수자원계는 물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잘 아는 사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참 사대함 사업 그 말도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로분들도 몇 분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하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장이 펴지면은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상황이 이래 되니까 그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 결과를 내니까 나는 꾸준히 반대했었다. 그 지금도 뭐 변함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또 그 끝까지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明明白白하게 밝혀서 이 사업의 어떤 허구성을 밝혀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렇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이 말이죠. 네. 주로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많이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학계 단체나 뭐 포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어떤 세력화가 되어 있었습니까? 많이 그 세력화도 많이 돼 있었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부국 환경 포럼이든가요. 네, 거기에는 뭐 잘 알다시피 그 박석순 교수도 계셨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해서 이런 어떤 4대강 사업의 어떤 정당성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뭐 그 속에서 4대강에서 반대하셨던 사람을 친북 좌팔 뭐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그 매도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자기랑 마음이 안 맞으면은 친북 좌파라고 딱지를 띄워버리면은 이게 참 난감해지더라고. 저는 뭐 그 공학을 하는 사람이 무슨 저기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우리 공학하는 사람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해주는 게 그건데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분들의 물론 뭐 찬성하려고 뭐 하다 보니 그건 했겠지만은 좀 너무 과하게 했다는 것도.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포럼이나 단체 차원에서도 참여한 게 있다면 뭐 비교적 적극 가담자, 책임자의 명단을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떠나시기 전에 그래도 학계 지식인 사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꼭 그 우리가 거명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박창원 교수님께서 한번 찍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죠? 뭐 그런 얘기는 질문하죠. 정치인은 할 수 있지만 박창원 교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분은 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밀실에서 6개월 동안 이런 황당한 사업을 기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추진 과정을 보면은 말 그대로 전광석화 같이 이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남았는 게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 그다음에 환경이 파괴됐다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는 것, 이런 많은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얻었거든요. 그런 교훈을 얻는데 무려 2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데서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은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제 사전 약속이 있으신 박창근 교수님을 먼저 자리에서 좀 뜨시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남은 분들이 약 20여 분간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혜 의원님. 네.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저기 하는 게 저는 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저는 지금 이명박 정부 내에서 네. 주로 이제 먹을 거 가지고 딴 거는 이제 막 잡아가는 것도 물론 했지만 네. 잡아가는 거 잘 안 하니까 주로 목줄 가지고서는 저 공포 정치 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4대강 공포 정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4대강이라는 거, 4대강이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들은 물론이고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네. 연구원장들, 국토연구원, 공기원 다 그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다 안 했습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왜 내부에서 뭐 양심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옆으로 치워버리고 뭐 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업자들 대기업부터 쫙 일렬로 서지 않으면은 뭐 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한 부분의 담합과 그게 공정위에서 이미 나온 거 보면은 상당한 담합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쪽에서 삐끗하면 얘네들 기어 알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 조인트 까고 뭐 저 용역 안 주고 공정위에서 저기 하게 만들고 뭐 등등의 할 수 있는 건 말도 없죠. 거기다가 국토부나 저 국토부에서 한 걸 보면은 제가 뭐 국회에서 저 국정조사하면서 저기를 한 건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다 이런 것들 저기 뭐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문제 있어도 덮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통키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 책임도 안 져. 그리고 왜냐하면 하면 저는 우리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쪽에선 다 알고 그러고 나서 2년 반 동안 은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감사원에서 일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먹을 걸 특히 이제 이런 게 저기로 해서 이게 뭐냐면요. 저도 세상에 참 나쁜 국책 사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국책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것도 좀 있는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뭐 7대3이나 6대4나 5대5나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같으면은 이런 겁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이래 아직도 처음에 한 2개 정도 보만 아니면 처음에 살리기 저 정비 사업 하겠다고 했을 때 한 4개 정도만 했었으면 그 수심 1~2m만 정도 가지고 처음에 발표한 대로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또 노하우도 만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16개 뭐 수심 5~6m로 바꿔 가지고 2~3년 동안의 스피드 사업으로 하게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찬성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둔 사람은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 학계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목사님, 이제 오마이뉴스 통해서 시민 기자로서 여러 차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써왔기 때문에 언론계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보도해 왔나 이걸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 말이죠.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뭐 방송 많잖아요. KBS, MBC, SBS 큰 방송. 그다음에 수많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이 있는데 만약에 방송과 신문이 제 역할을 했다면 비판과 견제라는 뭐 비판과 감시라는 제 언론의 역할을 했다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도 할 수 없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공학을 전문하고 환경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데 제가 4대강 현장을 다니면서 제 눈으로 비전문가인 제가 보고 정말 지금 외곽환경가 무너질 거다. 생태계가 파괴될 거다. 뭐 수질이 썩을 거다. 지천 무너질 거다. 수많은 기사를 썼는데 그게 다 맞았거든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다 맞출 수 있는 그거는 제가 뛰어나거나 뭐 예언자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업이다. 과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언론이 침묵하면서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역적을 몰아가는 것처럼 여기서 써 있어요. 이렇게 4대강 발목 잡기는 혈세만 낭비한다라고 교수가 썼거든요. 네. 4대강 홍보책에. 네. 이렇게 언론과 교수들이 몰아갔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의 책임은 우리 아까 김진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의 망상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런 그 정치인들이 그저 거수기 역할을 했던 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언론들이 권력의 부수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대로 국책 사업은 맹종하는 이런 언론의 역할을 버려버린 이 부분이 있었다. 네. 사실 조중동이 굉장히 심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변명도 해요. 그래도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중에 빠져나갈 걸 생각을 해서 양비론으로 갔죠. 네. 조선일보만은. 네. 그래서 왼쪽에는 4대강 찬성론을 한 페이지 썼고 네. 10회 기획을 했어요. 오른쪽은 반대해서 이렇게 10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찬성만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지만 분명히 조선일보에서 수많은 4대강 반대 사람들을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언론이 회복되지 않나, 언론이 언론답게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정말 언론이 찌라시가 아니라 정말 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언론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 한 네.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4대강뿐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거다. 그래서 정말 언론의 역할이 4대강 재앙을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였다. 특히 뭐 방송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 못하게 4대강 사업이란 금기어로 정해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 4대강 사업을 가져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김진애 의원이 4대강 공포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론까지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이철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이제 4대강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또 그동안 쭉 모니터링을 했을 텐데 우선 그 김진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대강 공포 정치는요. 언론 정치권뿐만 아니고요. 그 일선 경찰에게도 하달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가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도 4대강의 4자만 나와도 막는 네. 아주 심하게 막는 이게 뭐 기자회견도 못하게 막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뭐 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저는 전문가 그 4대강 사업 관련된 전문가는 숫자 3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숫자 3이 누구냐면 박창근, 허재영, 박재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토목공학과 교수님. 네. 전국에 200개의 200여 개의 4년제 대학의 토목공학과 교수님들이 계신데 네. 딱 거의 3분 플러스 알파 몇 분 정도 이 정도만 비판적 목소리. 그러니까 자신의 상식을 갖고 있는 말씀하시는 네, 거고 네, 나머지는 사실 상당 부분이 침묵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옹호하셨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 상황들 보면요. 최봉석 목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는 종편 문제, 종편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네. 4대강의 문제점을 보고도 외면했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를 쭉 4대강 관련돼서 쭉 조사를 해보면 4대강의 문제점보단 4대강 그 4대강 반대 4대강 비판 진영의 문제점을 더 알리려고 네. 노력하는 보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2010년 10월 달에 소위 4대강 그랜드 오픈 할 당시에는 경제신문, 거의 모든 경제신문들이 4대강 홍보 기관지를 자체했습니다. 4대강 시리즈를 쭉 연재하면서 4대강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바뀌었다. 네. 뭐 그 4대강의 비판적 목소리는 아주 조금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고 그대로 이제 홍보성 기사로만 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최봉석 목사님이나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저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이명박 대통령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네. 네. 환경부, 국토해양부, 뭐 그 4대강 추진본부 등등의 그 원래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아주 더 심하게 때리라고 네, 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분 정말 계세요. 네. 그분들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도 이미 지금 아니요, 근데 그게요.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 우리도 다 영폴 라인, 동지상고 그 라인들 다 있습니다. 이름들도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아까 꼭 포함시켜야 되는 분들은 예비 명단 작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보상받은. 이들이 제가- 쓴 책에 이렇게 제가- 보면 네. 여기 그냥 자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 한 이거 번 운하에 보면 네. 운하 한반도 대운하가 대한민국을 뭉승케 한다고 이 책에 보면 여기에 수많은 교수들이 네. 또 언론인들 뭐 운하의 명분을 준 사람들이 4대 양섭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실어도 정말 그 아주 훌륭한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네. 저기 하자면 제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이번에 감사원의 이 발표에 대해서 사전에 일주일 전에 한 대가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놀랬죠. 조선일보 웬일이냐? 웬일이냐? 조선일보가 왜 이 타이밍이냐? 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왜 특종을 하고도 이렇게 뒷부분을 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저기 하는 게 아까 그 어떤 그 학계 대운하 때부터 찬성했던 연세대 조원철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이거 비판하는 거로 맞바꾸는 거라 해가지고서는 또 많이 비판을 받던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언론들도 지금 하야나처럼 그러고 있거든요. 사당에서 봐라. 그게 문제 있었는데 뭐 저기를 하느냐. 지금 이제 이러면서 그야말로 하야나처럼 지금 이제 이것도 나올 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주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요. 뭐 우리가 PD 수첩도 받고 수많은 PD 수첩들 거기 우리 PD들 쫓겨나가는 것도 받고 6m의 비밀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특히 첫 1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기자회견, 보도자료나 이런 걸 한 100여 번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른바 조중동에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주류 방송에서는 평소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토론에 한 번씩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딱 토론에 한 번씩만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는 게 조중동 언론들이 원래 제가 동아일보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조선하고 중앙은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전문 기자들이 아주 왕성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기자들 만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들도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군요. 우리가 오늘 4대강 예비청문회 이런 제목을 달고 약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비청문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 본격 청문회에 대비해서 이 국가적 재앙 사업의 책임자와 적극 가담자를 쭉 정리를 해 가야 될 텐데요.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우리 신만이 클럽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업에 적극 함께 할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철재 의원님, 이제 예비적으로 그 명단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공감대가 말이죠. 이제 최병성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이 작업을 적극 후원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 작업을 앞으로 어떤 속도로 또 언제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요? 우선 이제 예비 작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우선 이때까지 한 세 차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네.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대략 50개월 정도의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관련된 찬동 인사들을 일단 분류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258명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 이제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관련된 발언이나 그렇게 그 4대강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거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아마도 그 4대강 지금은 언론사별로 그 예를 들어서 2011년 10월 달에
그랜드 오픈 행사할 때 KBS가 나서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현재는 그 조금씩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뭐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정도면 네.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4대강 공포정치라는 것에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4대강의 우호적인 기사를 혹은 보도를 하고 종편을 따내는데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4대강을 망치고 종편을 얻어낸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전후 과정도 침묵하거나 네. 자발적으로 침묵하거나 그 이제 종편이 막바지 시기나 또는 네. 혜택을 받은 언론사는 의도적으로 찬양을 했죠. 그랬습니다. 네. 4대강 반대하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김진애 어디 갔냐? 김성욱 그도 어디 갔냐? 이런 칼럼까지 이런 사설까지 나왔었어요. 여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인들이 자, 제 역할 안 하시기 때문에. 자, 최병성 목사님, 예.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우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을 살려야 하잖아요. 일단 그 뭐 4대강 찬성한 사람들을 밝혀내는 거는 천천히 해나가는 거고 네. 우선 죽은 강을 먼저 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국민들이 먹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정말 녹색물 단지 물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간암을 일으키는 아주 또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건강에 하는 문제고 거기에 주하는 수많은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을 우선 제일 먼저 수문을 여는 겁니다. 그것에 볼을 폭파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또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할 문제고요. 강을 흐르게 하면 우선 수질은 썩는 것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가에 한 10년을 살아보면서 놀라운 건 강은 사람이 살려주지 않아도 흐르기만 하면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에 있더라고요. 네. 영월 서강이 99년서부터 제방을 쌓았어요. 한쪽 제방을 쌓았더니 반대편 제방이 무너져서 그 다음 해부터 또 제방을 쌓았습니다. 네. 3년 만에 제방이 완성됐어요. 2002년에 완성이 됐는데 바로 2003년도에 그 다음에 제방이 와르르 무너졌죠. 네.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작년 봄에 갔어요. 영월에 갔더니 10년도 안 됐는데 그 제방 흔적도 없이 네. 완전히 강이 복원돼 있고 습지가 돼 있고 하중도가 만들어져 있고 버드나무가 얼마나 잘 살아 있는지 그래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나무 심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3번이나 잘랐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대요. 그래서 네. 우리가 수문을 열어서 강을 흐르게 하면 강이 평형을 이루는 시간 동안 처음에 혼란은 있지만 강이 안정돼 갈 거고 네. 다시 모래가 쌓이고 습지가 생기면서 강이 살아날 거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그런 그 4대강에 부역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 여기 보면 시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 그다음에 공무원, 언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4대강을 찬성한 영산강은 죽었다 뭐 했다는 시인, 문학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밝혀내서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작업들 또 병행해가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네. 하나하나씩 가면 우선 강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청문회도 열고 각 분야별로 있죠. 청문회는 뭐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고 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들, 자기의 역할들을 네. 해나가는 일들. 네, 이제 김진애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정치권의 이제 노력 앞으로 특히 야권에서 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권보다 먼저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 제가 부탁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박근혜 당선인을 앞에서 제가 비판을 한 거는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이런 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당선인은 죄책감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부채의식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채의식은 과거에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4대강 사업의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부채의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기의식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대강 사업에 지금 이번에 감사원 결과도 보면은 사실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줄 모르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면 정말 박근혜 정부 5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요. 지금 뭐 김황식 총리부터 국토부부터 환경부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논쟁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조중동이나 뭐 이렇게 신문 방송들 나와가지고 이쪽에선 이렇게 하고 저쪽에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저희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논란거리로 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자꾸 땜질하고 나갈 겁니다. 문제는 땜질하고 나가서 아무 일이 그냥 한 5년 땜질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행운이면. 근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에 감사원에서 했던 거는 저는 감사원이 면피하기 위한 거였지만 저는 뭐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길을 터준 것도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그걸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안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여기서 그 얘기하시는 대통합, 그다음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그 국토의 미래 이런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단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안이 이게 다시 여태까지의 논쟁이나 새누리당이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거로 가지 말고 이게 뭐 국회에다 맡겨둔다거나 새누리당한테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의 수도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또는 별도의 법으로 실태조사와 진상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으로 서포트 하겠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는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사과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애절할 정도로 박근혜 의원이 뭔가를 얘기해 주기를 당시에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기를 제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지 간에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자칫하면 커다란 덫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게 덫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덫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환경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지금 인수위에서 살짝 빼려고 그러지 말고 과단성 있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직시를 하시면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야권에 대해서는 그냥 잘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자, 이 국가적 재앙사업, 4대강 사업의 가장 책임자는 이명박 현 대통령이지만 그 재앙사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막지 못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앞으로의 대응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예비청문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함께하신 시청자 중에는 우리가 4대강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이런 생중계를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철재 위원님하고 우리 최명성 시민기자분하고 함께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요. 김진애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패트리 해야 만드나요?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데, 요거 한 가지는 지금 현장에 가서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될 거 있잖아. 내성천, 네. 영주댐 막아야 되고요. 또 영암댐인가? 영암댐 영양댐 막아야 되고 또한 지리산댐하고 이 부분 이거 4대강 사업의 일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해야죠. 네. 굉장히 할 게 많네요, 진짜. 할 게 엄청나게 시장 많습니다. 자기 정확도 바꿔야 되고요. 네. 친수법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해야 더 될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4대강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을 해결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의 정신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근데 네. 작년 2012년 교과서에 자료가 어떤 게 나와 있냐? 2006년 5년 자료를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부 사라진 지 언젠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서 댐을 만들어야 되고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라서 이렇게 이 교과서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고조차 오염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 정말 반성해야 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아까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어느 독자가 남겼던 멘트가 다시 생각나네요. 저쪽에서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왜 이쪽에서 이걸 다 수습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이런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요. 우리가 이 국가적 재앙 사업의 책임자, 그다음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임명 작업을 할 때 부록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으로서
상식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 당연히 어떤 노력들을 그동안 기울였나 이런 사람들도 명단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10만인 클럽 특별 기획으로 첫 번째 4대강 예비 청문회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러한 국가적 재앙 사업을 막지 못한데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이 4대강 재앙 사업의 책임자 규명과 그다음에 처벌 문제 여기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